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박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창규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 송수연 의원입니다. 제천시는 지금 도시의 물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의 창수도 원수는 주천강의 장곡 취수장에서 취수하여 고암 정수장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 상승에 따라 가뭄시 유량이 감소해 취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 제천시는 오랜 시간 동안 청풍호 수원의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를 위해 추가로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생활 환경의 변화와 산업단지 확대 등에 따른 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 하루 2만 톤을 추가 생산할 수 있도록 고암 정수장 시설을 확충하는 등 물 공급에 있어 환경이 미치는 범위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행정과 정치, 시의회, 언론 등 우리 모두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청풍호 수원을 활용한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 신규 조사 지구로 선정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이를 농림부가 승인하면 봉양읍, 금성면, 상곡동, 명지동 지역은 안정적인 농업 용수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용수 확보 사업이 아니라 제천시가 처음으로 외곽의 대형 수원을 도시 내부 인프라로 받아들이는 시도이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천시의 물 관리 체계는 기능별로 분절되어 있고 행정 구조는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하천 정비, 침수 대응, 공업용수, 농업용수, 이를 덮는 도로 관리 등 모든 요소가 각 부서별로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사업은 중복되고 예산은 낭비되며 시민이 체감하는 문제는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심 하천의 수질 악화와 오염 사례, 공업용수의 공급 불확실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법이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환경부의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는 도시 내 물의 흐름을 왜곡되거나 취약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하수 재이용, 침투시설, 저류지, 하천 유지수 확보, 스마트 물 관리 등 물 기반 도시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정부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구조입니다. 이전에는 부서별로 따로 사업을 하고 설계를 나눠 했습니다. 이제는 도시 전체의 물 흐름을 하나의 계획 안에서 일괄로 설계하고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국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 입장에서는 기존의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했던 수십 수백억 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국가 정책 흐름 안에서 최대 70%의 국비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분명합니다. 침수 대응을 위한 저류지는 빗물을 저장하는 우수 저류시설로 사용함과 동시에 도시의 산책 공간, 쉼터, 생태 경관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저류지 내의 물은 정화 과정을 거쳐 가로수와 공원에 공급되는 순환 구조로 바뀌면서 도시는 물을 다시 품는 구조로 재설계하게 됩니다. 또한 청풍호 담수를 활용해 산업용수로 이용하거나 생활하수를 고도 처리하여 공업용수로 재사용해 반도체, 정밀부품, 바이오 등 고수요 산업군을 수용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로 활용하여 물순환 사업들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제천으로의 기업 유치에 있어 수질 총량제와 대기 총량제의 직접적 적용을 받지 않는 비규제 지역임을 강조하고 제천 평택 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철도망 개선 등의 물리적 거리감이 좁혀진 교통 접근성 개선을 강조한다면 물관리 인프라와 규제 여건, 입지 경쟁력까지 갖춘 산업 유치형 도시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도시 기반 시설이 스마트해지고 예산은 절약되며 절약된 예산은 복지, 교육, 청년 정책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유치는 더욱 용이하게 되어 시민의 생활 환경 정도는 물론 인구 유입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천시는 근본 1차 추경에 이를 위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시점과 판단 모두 적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아직 지정 가능한 도시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경부는 단지 제도 적용의 필요성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의 일관성, 조직의 실행 가능성, 시민의 수용성, 정책 리더십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이미 기지정된 지자체들은 행정의 연속성과 내부 준비 상태를 근거로 평가받았습니다.
제천시는 이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 지금부터 다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전담 조직과 고정 인력입니다. 보직이 수시로 순환되고 기술직 인력이 부족한 구조로는 물순환이라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최소 2년 이상 전문 기술직 담당자와 팀의 고정 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수행한 전문 인력과 팀에게는 성과에 따른 가시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해야 일의 성과가 분명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자연환경과와 기획예산과가 각각 물순환과 지속가능 발전 사업을 나눠 맡고 있는 구조 역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사업이 기획예산과로 이관됐지만 인력은 보강되지 않았고 실제적인 실행은 여전히 자연환경과가 맡는 이중부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부서 모두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실제 실행이 가능하도록 기획예산과에도 고정 인력을 보강하여 시민 협력을 전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직 내부의 편의를 위한 요청이 아니라 도시 전략이 실행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행정 조건입니다. 둘째, 시민협력 구조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생활권과 직접 연결됩니다. 침투지, 저류지, 하수 재이용시설이 설치될 곳은 도로, 주거지, 공원 인근입니다. 이해관계 조율과 수용성 확보가 없다면 민원이 반복되고 사업은 지연됩니다. 지금부터 설명에 간담회, 의견 수렴 구조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의회의 전략적 역할도 중요합니다. 예산 심의 차원을 넘어서 정책의 방향과 실행력을 함께 점검하고 조례, 설명 구조, 시민과의 연결 창구까지 함께 구성하는 공동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셋째, 외부 협력 창구의 주도적인 운영입니다. 환경부, 충북도청,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과의 전략적 협력이 지정 여부의 핵심입니다. 정책은 제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설득과 조정, 관계와 흐름이 있어야 실행됩니다. 이를 위해 대외 협의와 입장 표명을 전담하는 정책 소통 장구를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조율을 담당하는 전략 조정 기능의 업무를 분장해야 합니다. 부서 간의 흐름을 연결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행정 조정 체계를 구축해 자료 작성과 실무 협의를 이행하는 행정 실행 기반이 서로 끊이지 않고 맞물려야 합니다. 대표성을 갖는 주체들이 이 흐름 안에서 직접 움직이고 의지만이 아니라 정책을 완성할 자세와 정성을 함께 쏟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단지 국비 확보를 위한 시도가 아닙니다. 도시 전체의 구조를 다시 짜는 일입니다. 행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조직은 경험을 축적합니다. 제천은 방향을 먼저 잡게 될 것이고 이를 바탕에 둔 기획력과 실행 기반은 단지 올해의 사업을 넘어 제천시가 미래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데 있어 중심축의 전략 자산이 될 것입니다.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행정의 합을 이뤄보는 장이 될 것입니다. 어제 충북도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물순환 촉진지구 지정을 대선 공약 제안 사업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이고 반드시 읽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결속력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결속력으로 읽어질 결실을 기대합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